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금, 반타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그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책이 없어도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책이 한 권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8월 달에 제가 낸 책입니다. 일본어 입문서를 갖고 계신 분은 사실 필요 없고요. 혹시 책이 없으신 분은 책이 한 권쯤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어떤 교재가 있어야지 이렇게 강의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히라가나 46자를 다 외우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타금, 반타금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그 전문 용어가 있죠. 이 전문 용어라는 것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자 보니까 또 이런 기본적인 문법 용어나 그 용어가 나오죠. 예를 들면은 그 50음도 46글자를 이 청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맑은 소리, 좀 맑게 나는 발음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기 이제 타금, 반타금이라는 것은 타금이라는 것은 역시 타금이라는 것은 좀 탁하게 막지 않게 들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용어는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이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실 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문법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선 이 타금 제일 위부터 보시면은요, 히라가나 50음도에서 이 카를 KA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타금, 이 점 2개 찍은 것을 타금인데 이제 이 점을 가리켜서 이 탁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문법 용어가 되겠네요. 탁점이라고 하는데 요 탁점 2개 점점을 일본말로는 땐땐이라고 하죠. 점을 일본말로 땐이라고 읽으니까 요 탁점을 찍게 되면 점 2개를 찍게 되면은 이게 가가 되는 겁니다. 가. 이게 좀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까다로운 발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말 한글은 이 기역자가 앞 글자에 오느냐 아니면 뒷 글자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앞 글자에 오게 되면은 조금 그 K에 가까운 발음이 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은 기역자니까 그걸 의식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앞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기철, 뒤에 나오게 되면 준기, 이 뒤에 이 기역자가 뒷글자에 나오게 되면은 발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지명이나 이름을 갖다가 그 알파벳으로 표기를 할 때 이거를 원칙을 잘 모르니까 이 사실을 모르게 되니까 이 자기 이름이 준기인데 뒷글자를 갖다가 KI로 표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외국어를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표기하는데 어떤 원칙이 당연히 있는데요. 이 원칙이 수십 년 동안 뭐 한 15년에 한 번씩 바뀌다시피 했고요. 그래도 어떤 원칙은 분명히 있는데 그 원칙이 잘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현재 외국어 표기법 원칙을 보면은 기억자가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그냥 G로 표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헷갈릴 일이 없죠. 그래서 뭐 경기도도 그냥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글자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처음에는 이제 발음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갖다가 한글로 표기하게 되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따르고 있는 알파벳, 로마자 표기를 갖다가, 알아두시면은, 헷갈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 기, 구, 개, 고 요 글자에 이 점이 붙게 되니까 가, 기, 구, 개, 고 이렇게 발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점을 찍게 되면 점이 없으면 K 발음인데 점이 있으면 그냥 G 발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5줄 중에서 둘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줄을 보면요. 사시스세소인데 여기에 점이 붙게 되니까 자지즈제조 이렇게 발음이 돼요. 요거 발음도 한국 사람들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중에서 5글자 중에서 유일하게 요 두 번째 글자 요거는 이 글자는 JI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좀 발음하기는 쉽습니다. 그냥 G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4글자 나머지 4글자는 이 Z 발음이라서 이 Z 발음이 이 한국 사람들이 좀 어려운 발음이죠. Z 발음을 하는 요령은요. 입 모양은 그대로예요. 사스, 세, 소 하고 입 모양은 그대로인데 이 목달림 소리입니다. 목달림 소리 문법 용어로는 이제 유성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점이 없으면 사인데 이 점을 찍게 되니까 Z 발음이 되니까 사가 아니라 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목이 살짝 좀 진동을 일으키면서 발음이 됩니다. 이거 두 번째 이거 G는 그냥 발음하시면 되고요. 이거 Z 같은 경우도 스가 아니라 Z 이렇게 조금 진동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가 아니라 제라고 발음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라고 발음하죠. 근데 처음 지금 이제 글자를 배우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글자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 표기로 일단 그냥 알파벳 표기를 알아두시는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할 때 그 독해력은 이제 읽는 것은 완전히 고급 수준이었는데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뭐 한글로 읽는 식으로 발음을 했죠. 그 다음 줄 보시죠. 여기는 이제 다치츠테토인데 여기 점이 붙게 되면은 이제 부드럽게 D 발음이 되는 거죠. 이제 타가 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대, 이거는 도. 이거 세 글자는 쉬운데요. 요 세 글자는 간단한데 여기 요 두 글자는요. 윗줄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글자는 다르나 원래 글자는 이제 다르지만은 점이 찍히게 되니까 발음이 같아져요. 점이 찍히게 되니까 이거하고 요거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줄 이거는 좀 비교적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점이 없으면 하히후해호인데 뭐 점이 찍히게 되니까 비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바비 부베보. 뭐 간단하죠. 예, 이거는 그다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우는 것이 타금과 반타금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타금이고 요 5글자만 반타금입니다. 반타금이라는 것은 이 점 2개를 찍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동그라미를 그 위치에 그리는 것입니다. 점 대신에 작은 동그라미가 붙는 것은 이 5글자에만 작은 동그라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요. 작은 동그라미가 붙게 되면 이 피 발음이 됩니다. 피 발음. 그래서 파, 피, 푸, 페, 포. 파, 피, 푸, 페, 포.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미묘하게 발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것도 이 글자가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그냥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일본어 모르는 사람도 이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 이빠이 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빠이에는 이제 여기 이 글자가 들어가죠. PA가. 근데 파가 아니라 이제 쌍비읍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뒤에 오면은 이제 쌍비읍으로 발음이 되고요. 앞에 오면은 요거는 이제 파고 응이 왔으니까 이거는 팡이라고 발음합니다. 우리는 먹는 빵이라고 하죠. 빵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좀 팡이라고 발음합니다. 팡.
역시 그냥 알파벳으로 그냥 발음을 기억해 두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뭐 정말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또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